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한 주의 유용한 창업 정보를 알려주는 M&L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K-스타트업 사업 공고 2022년 2월 4주차 공고고요. 뭐 이번 주는 뭐 그렇게 특이할 만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한 4페이지 정도가 더 올라왔었는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이거는 꼭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살펴볼 만한 지원 사업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역시나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 무려 1.5억 원의 정부 지원 자금이 달려 있는 그런 이제 되게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소재 부품 분야의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빅3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조금 시간은 있지만은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진행되고 있고, 제도전 성공 패키지 뭐 한 30일 정도 남아 있지만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름 괜찮은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2022년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 3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거는 2022년도 청년 창업사관학교 대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 창업사관학교 공식 공고는 끝났어요. 이제 접수 다 끝났고 지금 아마 서면평가 결과 나오고 대부분 발표평가로 넘어간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뽑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른 분원들은 다 끝났는데 대전은 이제 모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에 거주 중이신 분들은 한번 이런 청년 창업 사관학교도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렸지만은 제13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조금 특이하게 말씀을 드릴 거는 좀 뜬금없지만 디딤돌 첫걸음 지원 사업이 창경센터 추천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K-스타트업이 아니고 SM텍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잠깐 K-스타트업에 하나 부산인가 올라와가지고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요. 오늘 요거 조금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권역별 창업중심대학 선정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이거는 지금 확정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예창배 초창배 공고가 이제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아서 요게 지금 초유의 관심사잖아요. 요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리고, 또 이제 저희 컨텐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K-스타트업 창업지원사업 공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현재 그 창업 등록 일자 순으로 보면은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 이제 3개인데, 지금 2022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공고, 인증 특허 지원 사업 모집 공고. 그래서 자금 지원된 관련된 이런 지원 사업이 나와 있어요. 살펴보시면은 한 500만 원 정도의 이제 그런 자금을 지원을 해서 뭐 이제 마케팅이나 시제품이나 이제 인증 특허를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프로그램 자체는 되게 좋은데, 제가 이게 왜 회색이냐면은 용인시 산업진흥원이에요. 뭐냐면 용인 소재에 한정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 중에서도 용인 소재에 이제 기업이 있는 분들은 요거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그 지원의 카테고리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애매해서 그냥 이건 회색 표시. 뭐 그 외에도 뭐 보면은 뭐 무슨 동아리 모집이네, 입주기업 모집이네, 뭐 몇 개가 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뭐 이거는 M&L에서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추천드릴 만한 건 없고요. 그냥 각자 보시고, 여기 뭐 입주기업 모집 공고나 이런 뭐 선정기업 되게 많으니까 그냥 한번 살펴보시고, 아 이런 거는 우리가 좀 한번 해볼 만하겠다라고 하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강추할 만한 건 별로 없네요. 두 번째 페이지도 실제로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프랑스 소덱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가 스타트업, 요즘 이제 코트라에서 여러분 이제 글로벌 진출 도와주려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오픈 이노베이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글로벌 진출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런 데 한번 참가하셔가지고, 이거 자금 지원이 아닙니다. 제가 요거 오타가 났는데 자금 지원이 아니고 요건 그냥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한번 참가해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만나보고 좀 코트라에 돌아가는 분위기도 볼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글로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뭐 여기도 뭐 지원기업, 뭐 네트워킹 데이네, 뭐 무슨 뭐 교육 수강생이네, 입주기업이네, 뭐 이제 되게 나름 이제 각각의 기관들에서 이제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한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제가 뭐 이렇게 막 잘 알고 이건 정말 좋은 거다 내가 아는데 이런 거는 사실 없어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뭐 세 번째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육생 모집, 입주기업 모집, 뭐 열심히
뭐 나오고 있는데 뭐 딱히 말씀드릴 건 없고 요거는 괜찮아요. 이 뉴딜 특화 분야 창업 지원 사업이 자금 지원으로 이제 되게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창경센터에서 하는데 이게 아마 예창패랑 동시에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이 제자가 여기 뉴딜 특화 분야에서 조금 했었는데 여기 굉장히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소재지 쪽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여기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그냥 좋은 프로그램들 많아요. 뭐 입주 기업도 있고 한데 뭐 이것도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 안에서 조금 관심 가질 만한 게 이제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 연계형 기술 창업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이것도 돈 되게 많이 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금 지원도 맞긴 한데 이게 이미 특허가 나와 있는 특허랜다 투자를 이미 받은 기업들. 그래서 투자를 이미 받은 기업들이 투자 기업하고 같이 들어오는 형태라서 경기도 소재 기업 중에서 이미 투자가 확정이 된 기업들은 그냥 VC-A씨들이 알아서 여기 들어오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이 M&A 뉴스에서 얘기를 안 해도 다들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모르셨던 분은 사실은 해당 사항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투자가 전제가 돼야 돼가지고 뭐 지원 조건 자체도 좋고 이 경과원 쪽이 대체로 프로그램 나쁘지 않은데 조금 뭐 요거는 뭐 알아도 사실 지원하기가 어려운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 외에도 뭐 의료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좋은데 이것도 지원 괜찮거든요. 이런 스타트업. 근데 이것도 보면은 대구 창경이에요. 대구 창조경제 혁신센터 또 이 지역만 되니까 이번엔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막 지역별로 뭐 대구네 송파네 이렇게 지역별로 돼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뭐 그다지 뭐 이렇게 막 관심을 끌 만한 건 없네요. 대신 이제 그 smtech.go.kr 있죠. 제가 뭐 이거는 별도로 사이트를 링크는 안 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SM테크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디딤돌이나 이런 R&D 지원 사업 공고가 나오는데 이번에 그 디딤돌 첫걸음 하반기죠. 예, 하반기 지원 사업인데 하반기가 창경센터 추천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창경센터 추천에 관련된 이제 지원 사업이 나왔는데 뭐 목적으로는 기술 개발을 지원해서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 성장을 촉진한다. 요거는 이제 디딤돌 첫걸음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차이점은 창경센터에서 발굴 추천한 유망 창업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창경센터에서 그냥 그 우리가 좋아하는 기업만 내보내겠다 이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이미 창경센터랑 관계가 있었으면 그쪽하고 뭔가 좀 예의가 될 수도 있지만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여러분이 실제로 관련이 없었어도 지원을 해가지고 한번 거기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창경센터랑 여태까지 그 연계가 안 돼 있어도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것만 보면은 디딤돌 첫걸음으로서는 이것도 되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이제 그 여러분의 도전 의지를 불태울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자 보세요.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세부 과제 중 한 개의 과정만 신청 접수가 돼. 신청. 지원도 아니고 신청. 이거는 센터별로 중복 신청 불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인천 창경센터에 내면은 경기 창경센터에 못 내요. 근데 그것까진 내가 이해가 돼. 더 황당한 게 이거죠. 상반기에 신청하면 이거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상반기에 디임도 신청하셨잖아요. 창경센터 추천과제 신청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세컨 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신 분은 끝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 상반기에 디딤돌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이제 1월 달에 나왔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결국엔 포기하신 분들이 그래도 내가 하반기에 다시 한번 내보고 싶다. 하반기 도전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거 참고로 팁스랑도 연계 안 되거든요. 그 중복이 안 되거든요. 팁스도 안 할 거다. 그러면은 이제 창경센터 추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접수 기간도 이제 기관별로 조금 달라서 이거는 창경센터별로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그 SM테크 공지 가보면은 창경센터별로 공지가 쫙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조건은 디딤돌 첫걸음하고 똑같습니다. 창업 7년 이하고 매출 20억 원 미만. 그 다음에 창경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추천을 위한 심사를 받아요. 추천을 위한 심사를 받는데 사업계획서 서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창경센터가 이제 발굴을 하는데 어떻게 발굴할 거냐?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내 창업기업 분야일 것. 첫 번째 조건. 즉 뭐냐면 인천에 있는 기업은 인천 창경에만 낼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대충. 그런데 이제
그 지역 제한이 없는 게 특화 분야가 또 있어요. 그 특화 분야는 이제 또 5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의 창경센터가 24개 기업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24개 기업이라 그러면은 12개는 지역 내 창업 기업만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 12개는 지역 제한은 없지만 특화 분야에 맞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각 창경 센터별 특화 분야가 뭐냐 그러면은 그 안에 공고문이 나와 있는데 이제 센터 보시면 뭐 강원, 경기, 경남, 경북 해가지고 충북까지 쫙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 빅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모바일 커머스가 강원도, 뭐 대구는 뭐 무인이동체 로봇,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그린 에너지, ICT,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화 분야가 있어서 이제 꼭 이 지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요 특화 분야에 해당하는 분이 디딤돌 1차 상반기 때 낸 적이 없고 팁스도 할 일이 없는데 이번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해당 창경센터에 지원이 가능하다. 아니면 그냥 강원도에 있는 기업이 강원도 창경센터에 지원이 가능하다. 뭐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좀 복잡하죠? 예.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거 M&L 뉴스 할 때는 제가 총평은 안 하는데 전 솔직히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감도 안 와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할 거면 왜 디딤돌 첫걸음을 창경센터로 돌렸는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창조경제센터가 무슨 R&D의 메카가 돼가지고 이런 R&D 과제를 할 때 더 뭔가를 잘할 수 있는 무슨 기술 인력이 있다 그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여태까지 창업 지원 사업 뭐 예창패나 이런 거 하던 이런 거 하고 뭐 다른 그냥 교육 프로그램 하던 곳에서 갑자기 기술 개발 과제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심지어 이게 하반기인데 지금 하반기도 아니잖아요. 지금 2월 달인데 공고가 났어요. 2월 달인데. 하반기면은 적어도 5월이나 6월쯤에 나와야 그게 하반기인데 이건 뭐 상반기 1월 달에 끝났는데 지금 한 달 있다 지금 하반기 뽑겠다고 이 난리인데 심지어 추천을 받아야 되니까 더 일찍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그리고 이거 뭐 특화 분야는 또 왜 해놨고 저는 이게 그리고 심지어 상반기하고 또 상반기 신청하면 여기 신청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제가 볼 때는 뭐 자기적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있어요.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서 예창패나 초창패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연관도 있는 기업들이 상반기에 디딤돌은 깔끔하게 넘어가고 하반기에 그 상반기에 신청한 기업들은 아예 신청도 못하니까 하반기에 딱 여기 남아있는 데에서 비교적 낮은 경쟁률로 좀 더 쉽게 라인을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뭐 물론 문은 모든 사람한테 열려있다라고 얘기는 돼 있지만은 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미 상반기 때 낼 기업들은 다 냈는데 지금 와서 중복 지원, 중복 신청도 안 된다 그러면 그 기업들 다 빼버리면은 결국에 남아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그냥 이거 창경센터 추천으로 내야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센터에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이제 전략을 갖고 있었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하자는 건지 감도 안 와요. 물론 뭐 이런 형태를 만든 이유가 뭔가 제가 모르는 굉장히 높은 뜻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현재 대다수의 R&D 기반의 기술 스타트업들에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편협한 그런 지원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어떻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중심대학. 요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요거가 지금 2022년 3월, 4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창중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가을에 처음에 런칭이 돼서 주관기관을 올 초에 뽑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관기관한테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예창패, 초창패, 창도패를 다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창패가 여기 지금 배정된 게 240개 초기 창업 기업이 150개 창업도약이 120개에서 한 개 창업 중심 대학당 총 85개사 예비 40개 초기 25개 도약 20개면은 이거 굉장히 많이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보통 예비 창업 패키지 주관기관이 하나 받았을 때 40개까지 받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받는 주관기관이.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 주관기관 하나 더 생긴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권역이 굉장히 한정적이긴 하지만은 요게 3, 4월이면은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예창패를 하시는 분이다 한다면은 일반 분야 한 번 내시고 혹시라도 특화 분야 있으면 특화 분야 한 번 더 내고 그다음에 요거 한 번 더 내고 그렇게 타이밍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번의 찬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서 런칭하면 또 바로 낼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사업 계획서는 또 비슷비슷하니까요. 창업중시대학이 어디냐가 이제 대충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선정 결과가 나왔는데 강원권은 강원대학교가, 대경권은 대구대학교가, 그 대구 경북이죠. 동남권은 부산대학교.
수도권은 한양대학교, 충청권은 호서대학교, 호남권은 전북대학교 이렇게 6개 대학이 창업중심 대학으로 선정이 됐고요. 수도권 한양대학은 뭐 제가 예상을 했던 대학이 이 대학입니다. 예, 여기는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선정이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올 하반기랜다 3월 4월에 창업중심 되면 나오면은 예창패건, 초창패건, 창도패건 어쨌든 원 플러스 찬스가 한 번 더 있다,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그 다음에 이제 예창패, 초창패 공고가 언제 나올 것이냐. 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번 주 중에 공고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옵니다. 요건 패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초기 창업 패키지는 지난 4년간 항상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도 금요일이에요. 뭐 이게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결제가 떨어지고 공고 올라가는 거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금요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제 말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목요일에 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니까 2022년 2월 25일 금요일에 나올 겁니다. 초창패는 거의 확실해요. 제가 볼 때. 얘네들 하는 게 다 똑같죠. 뭐. 그리고 이제 예창패는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일단은 보통 예비 창업 패키지는 제가 찾아봐도 뭐 월요일에 나온 적이 있고 목요일에 나온 적 있고 금요일에 나온 적 있거든요. 제 예상으로는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주 중순에 어쨌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고가 나온다는 거는 그때부터 지원이 시작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속 편해요. 이제부터는 진짜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안 만들어 놓고 계속 고치면서 좀 쓰셔야 되고요. 뭐 이거는 이제 공고, 정식 공고 뜨면은 한번 제가 전반적으로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L 추천 강좌입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반향 좋았던 강좌가 저희 제자 한 명이 글 쓰는 게 너무 어렵다. 근데 이제 워낙 그런 쪽에 경험이 많지가 않은 친구다 보니까 이게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냐, 뭐 BM 이런 거 떠나서 글쓰기 방법을 제가 정말 힘들어하던 시절에, 글쓰기를 되게 어려워하던 시절에 썼던 노하우를 한번 공유해 볼까 해가지고 단기 속성 강좌로 글쓰기 초보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스킬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말 그대로 그냥 글 쓰는 방법.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게 아니라 글 쓰는 방법을 여기에다 넣었는데, 기초편에서는 왜 글을 쓰기가 어려운가를 조금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말씀드리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존하는 툴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편하게 사업계획서 쓰는 법을 강좌로 창금특강으로 꾸며놨습니다. 요거 두 개는 1년 전에 나왔던 건데 요 앞에 있는 요 창금특강까지 합쳐가지고 세트로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편한 그런 괜찮은 강좌가 될 겁니다. 예창패, 초창패 하시기 전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재생 목록 만들어서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 주 강의 일정입니다. 비대면 스타트업 사업계획서 작성, 핵심 전략 수립하기 이제 써야죠. 뭐 아시겠지만 원래 이 M&L 뉴스는 제가 얼굴이 안 나오는 콘텐츠예요. 근데 제 얼굴이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죠? 예, 이 주말에 출근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 정도로 제가 미친 듯이 바쁘고 환장하고 미칠 지경인데, 이 비대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다들 언제 올리냐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이걸 뭐 이렇게 막 오늘 올려야지 그러고 펑펑 찍어내는 게 아니고 한 2-3일 걸리거든요. 근데 비대면 스타트업은 제가 이번 주 초부터 틈틈이 이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뭘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이게 초기 창업 패키지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에서는 앞에 제목이 조금 달라졌다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다른 걸로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쓰는 법에서 조금 비대면 쪽에 대한 얘기만 더하면 그냥 그게 이거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제 제자가 초기 창업 패키지에 있었던 내용 조금 비대면 쪽에 조금 추가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는 없어서 뭔가 좀 차별성 있는 내용을 콘텐츠를 고민하고 있는데 딱히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올리긴 올릴 겁니다. 올리긴 올릴 건데 사실 뭐 여러분이 저한테 언제 올르냐고 물어보셔도 뭐 제가 뭐 콘텐츠가 쥐어짠다고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사실 제가 지금 마감이 한 3-4개 껴있어가지고 지금 막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주말에도 출근을 해서 본걸 하고 있으니까 뭐 언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뭐 마감이 되기 전에 제가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으면, 개인적으로 뭐 괜찮은 내용은 오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했다는 의미에서 괜찮았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모두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초창패, 예창패 반드시 뜰 예정이니 딱 이제부터는 이제 좀
바로 튀어나갈 준비하시고 좀 긴장 타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모두들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